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말을 줄이면 삶이 평화롭다입니다. 침묵의 지혜 정어, 디오게네스와 쇼펜하우어의 언어 절제 철학. 우리는 매일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떠돌아다니다 보면 진실과 평화는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말의 수를 줄이고 침묵을 배우면 삶은 훨씬 더 고요해지고 내면은 훨씬 더 뚜렷해지고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의 정어, 즉 바른 말. 두 번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절제. 세 번째는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언어 철학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세 흐름을 따라가며 왜 말 줄이는 것이 우리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가 그 깊은 이유를 탐구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말 줄이기 실천법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과 내면을 변화시키는 작은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불교 정어, 정어는 팔정도 중 하나로 바른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1. 진실을 말한다. 2. 이간 말로 갈라놓음을 하지 않는다. 3. 거친 말 학대적 언어를 쓰지 않는다. 4. 헛된 말, 즉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통해 정어는 우리 삶에서 말의 기능을 정화하고 의미 있는 언어로 인도합니다. 첫째,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진심에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요 라는 말이 표면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다면 그 말은 듣는 이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전달합니다. 둘째, 이간하지 않는 말. 말은 때로 선을 긋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너랑은 얘기하기 싫어 같은 말은 관계의 벽을 세웁니다. 정어는 이를 피하고 말로 조화와 화합의 다리를 놓습니다. 셋째, 거친 말은 불필요한 상처를 줍니다. 상대의 마음에 나를 박지 않고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야, 뭐야, 가 아니라 죄송한데 이 부분이 궁금해요처럼 따뜻함과 예의를 담는 것이 정어입니다. 넷째, 헛된 말, 쓸데없는 수다, 의미 없는 농담. 그 많은 말들은 공기처럼 떠돌다가 우리 삶의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정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거짓말 안 해요가 아니라 들리지 않는 말을 줄이고 진심을 담겠다는 자발적 실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으로 삼습니다. 말하기 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를 돌아봅니다. 일상의 실천으로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를 닦으면서도 말없이 지금 여기에 머물며 내면의 소리와 호흡에 귀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아침 인사를 할 때 속에서 답답하거나 짜증이 난 상태라면 형식적인 안녕하세요 보다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면 차라리 침묵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 안녕하세요를 말하는 것이 진정한 정어입니다. 이렇게 말의 수를 줄이고 잠시 침묵하며 내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정어의 핵심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어는 말 줄이기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디오게네스 철학. 디오게네스는 고대 그리스의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입니다. 그는 나는 개다라며 기존 문명을 풍자했고 욕망을 절제하며 물질을 최소한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단 한 벌의 옷과 통 하나, 표주박 하나만을 지녔습니다. 그의 절제는 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는 욕망의 목소리를 억제하며 말하고 싶다는 유혹을 스스로 멈출 수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삶은 욕망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는지, 말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흐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일화에서는 디오게네스가 음식을 털어놓고 먹는 것을 보며 내가 더 이상 욕망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욕망 자체를 바라보라는 수행의 요청이었습니다.
말을 줄이려면 먼저 욕망이 무조건적으로 생기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말하고 싶은가? 인정받고 싶어서,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를 향한 평가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디오게네스는 욕망이 말의 근원임을 알기에 말하려는 욕망 자체를 절제하며 침묵을 통해 우리 본연의 존재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그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빛이라도 가리지 말라 고 말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알렉산더가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묻자 디오게네스는 내가 빛을 가리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렬한 한마디는 욕망과 권력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와 욕망의 불필요한 사슬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디오게네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말을 줄이면 욕망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삶의 통찰입니다. 이처럼 디오게네스의 언어 절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욕망을 보는 힘을 길러주고 침묵을 스스로 선택하는 내면의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 언어 절제 철학.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세계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 정의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내는 내적 의지, 즉 욕망의 힘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언어는 그의 사유에서 욕망의 표현이며 욕망의 배설구였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말 자체보다도 그 안에 숨어있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 욕구, 의지가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침묵은 언어보다 더 깊다 고 말합니다. 그의 글에서는 말의 무게와 말의 시끄러움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말을 하면 그 말은 텅 빈 욕망을 넘어서 공허한 울림만 남깁니다. 그는 언어를 통해 남을 설득하려 하고 자신을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절제, 즉 말의 욕구를 멈추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자기 의지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말하기 전 침묵하고 말을 줄이는 것은 단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들여다보는 철학적 수행 행위입니다. 그는 애쓰지 않고 사는 법을 말하며 침묵 속에서 우리 내면의 정적과 깊은 울림을 마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침묵은 언어보다 더 진실하며 행동보다도 더 온전한 태도입니다. 그의 사상 전반에서 말을 줄이는 것은 일상적 평화와 내면의 고요를 위한 철학적 기본기입니다. 이제 세 사상가를 비교하며 그 안에서 흐르는 공통된 흐름과 또한 드러나는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 욕망의 억제, 내면의 진실 추구, 침묵을 통한 평화, 언어의 한계를 인식. 차이점, 불교 정어, 수행 중심, 일상 속 즉각적 실천. 디오게네스, 삶의 방식으로서 절제, 극단적 생활 실천. 쇼펜하우어, 이론적 철학적 분석, 욕망과 언어의 관계 심화 탐구. 불교는 말 자체의 질과 태도를 다룹니다. 디오게네스는 말과 욕망의 뿌리까지 거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과 욕망이 맞닿는 고리를 철학적으로 해부합니다. 이 세 흐름을 통해 말을 줄인다는 행위는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 태도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통찰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실천 가능한 워크숍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말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워크숍을 소개합니다. 1. 7일 말 줄이기 챌린지. 하루 동안 말을 반으로 줄이기. 하루 동안 네, 아니요, 왜의 말을 줄이고 질문을 먼저 하기. 하루 중 30분 침묵 타임 갖기. 2. 매일 30초 디지털 디톡스 타임. 아침 저녁에 30초 동안 화면, 소리, 말 없는 시간 가지기. 그 시간에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관찰. 3. 가족, 친구에게 투명한 언어 약속. 오늘은 말을 줄여볼 거야 라고 미리 알려두기.
불필요한 말 대신 지금 내 마음은 으로 시작해보기. 4. 식사 이메일 전 멈춤 3초 수행. 이메일 보내기 전 3초 침묵하고 지금 이 말이 진심인가 한번 점검하기. 식사 전 3초 숨 고르기. 내가 지금 이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5. 욕망 관찰 명상. 욕망이 올라오면 언어로 표현하기보다 내 안에서 무슨 욕망이 올라오는가 의식적으로 관찰합니다. 6. 침묵과 함께 명상일기 쓰기. 침묵 후 5분 동안 손으로 생각 적어보기. 오늘 말을 줄였더니 내 안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기록. 이 워크숍은 순서대로 하면 효과적이지만 목표에 따라 조정해도 좋습니다. 7일이든 3일이든 단 하루라도 말 없는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삶의 질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사례 1. A씨의 변화. A씨 30대 직장인은 늘 말이 많고 생각한 대로 말을 쏟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날 네, 와, 아니요, 왜의 말을 줄이기 시작. 셋째 날 30초 침묵 타임을 실천. 일주일 후 말이 줄어드니 업무 중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말이 줄어드니 내 생각이 더 선명해졌어요.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졌어요. 사례 2. B팀장의 대화로. B팀장 40대은 팀 회의에서 항상 먼저 말부터 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과 투명한 약속을 나누고 회의 시작 전 3초 멈춤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회의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초반 3초 침묵 덕분에 팀원들이 더 신중히 발언하더군요. 오히려 회의의 품질이 올라갔습니다. 인터뷰 소피아 명상 지도자 50대. 침묵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줘요. 말이 많을수록 내 안의 소리는 사라지죠. 소피아는 정기적인 침묵 명상 모임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이 말이 사라지고 내면이 들렸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험은 이번 영상에서 말한 정어와 디오게네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실제 삶에서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현대 사회는 말의 홍수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댓글, 밈, 1분 영상, 짧은 이야기. 우리는 이 안에서 의미 없는 말과 순간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종종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댓글 폭발에 의해 인터넷에서는 의견과 논란이 떠올랐다 하면 순식간에 댓글이 폭발합니다. 그 말들은 단편적이고 때로는 공허합니다. 밈 문화, 짧고 재미있는 이미지나 영상이 빠르게 소비되고 우리는 말을 던지듯 밈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상호작용은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기보다 즉각적인 반응만을 촉진합니다. 언어의 불안정성. 한번 말하면 그것이 기록되고 다시 꺼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수가 기준이 되고 누군가는 이를 위해 말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과 말의 절제는 이 시대의 실질적인 저항이자 내면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댓글을 달기 전 3초 멈추고 내 마음속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말은 꼭 필요할까? 이 말은 진실을 담고 있을까? 이 말은 상처를 주지 않을까? 언어 절제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줄이면 삶이 평화롭다. 정어, 디오게네스, 쇼펜하우어의 침묵 철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세 사상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삶의 무게를 줄이는, 내면의 자유를 찾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알아보기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말 줄이기 챌린지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보다 내면의 울림에 귀 기울여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말 줄이기 챌린지에 참가하실 분들은 댓글에 저도 참여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